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하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회사 동료이자 절친인 민준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믿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 일을 알게 되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민준이와 저는 같은 회사 입사 동기예요. 벌써 5년째 한 팀에서 일하고 있죠. 민준이는 정말 성실하고 조용한 친구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타입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점심도 자주 같이 먹고 퇴근 후에 가끔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민준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민준이는 35살이었고 부모님과 누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자랐어요. 민준이가 30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뒤따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둘 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대요. 그 이후로 민준이는 누나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누나 이야기를 할 때면 늘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나는 민준이를 많이 챙겨줬다고 했어요. 도시락을 싸주고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까지 해줬대요. 부모님도 물론 자상하셨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마치 두 번째 엄마처럼 민준이를 아꼈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누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면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고 점심시간마다 핸드폰을 보며 씩 웃곤 했죠. 처음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점점 더 표정이 밝아지는 게 눈에 띄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민준아,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에 꽃이 폈네. 민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저는 깜짝 놀랐죠. 민준이가 35인데 회사 일에만 집중하느라 연애는 관심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와, 대박. 누군데? 우리 회사 사람이야? 응. 인사팀에 있는 수진이라고. 수진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25살의 신입사원으로 정말 밝고 활발한 성격의 일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오, 그 친구? 되게 귀엽고 착하던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직 생각 중이야. 나이 차이도 있고 10살이나 어리잖아. 아니, 뭐가 문제야? 요즘 10살 차이 흔하잖아. 그 친구가 진심인 것 같으면 한번 만나봐. 너도 이제 35인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민준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마음까지 설레더라고요. 며칠 후 민준이가 점심시간에 제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수진이랑 사귀기로 했어. 진짜? 와, 축하해. 잘 됐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민준이는 좋은 친구였고 누군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자격이 충분했으니까요. 그 후로 민준이는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고 가끔 수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죠. 지훈아, 수진이가 말이야. 민준이는 수진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서 수진이는 늘 나는 꼭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더군요. 민준이는 그런 수진이를 보면서 자신이 그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진짜 착하잖아. 그럴까? 수진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준이와 수진이는 정말 잘 지냈어요. 회사 사람들도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다들 예쁘게 봐줬죠. 보기 좋은 커플이었거든요. 몇 달이 흘렀고 민준이와 수진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훈아, 나 수진이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진짜? 와, 벌써? 빠르네. 응.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이랑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 수진이도 결혼하고 싶어 하고. 민준이는 반지도 벌써 준비해뒀다며 작은 상자를 보여줬어요.
반지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민준이가 얼마나 고민하고 골랐을지 보였어요.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수진 씨가 되게 좋아하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어. 민준이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프로포즈는 성공적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출근한 민준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좋다고 했어. 그리고 빨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대. 축하해. 그럼 상견례 날짜 잡아야겠네. 응. 다음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어. 강남에 있는 고급 한식당에서. 민준이는 상견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민준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도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상견례는 토요일 낮 12시에 시작되었대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식당이었죠. 민준이는 누나와 함께 갔고 수진이는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 코스가 준비되어 있었고 프라이빗한 룸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대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대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서 서로 소개를 했죠. 민준이가 누나를 소개했고 수진이가 부모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대요. 수진이 아버지와 민준이 누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요. 민준이 누나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얘졌대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대요.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도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해요.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면서요. 민준이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그냥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한가 보다 했죠. 수진이 어머니가 밝게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수진이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준이 누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민준이 누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요. 여보, 인사 안 하세요? 수진이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제야 수진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대요. 처음 뵙겠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대요. 민준이 누나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수진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죠. 수진이가 밝게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어요. 아빠, 민준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세요. 그런데 수진이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마시고 있었죠. 여보,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하세요? 수진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준이도 이상함을 느꼈대요. 누나한테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누나, 괜찮아? 누나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대요.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말을 꺼냈죠. 민준 씨 누나분은 결혼은 안 하셨어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대요. 민준이 누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수진이 아버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서 크게 울렸죠. 여보. 수진이 어머니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미안. 손이 미끄러워서. 수진이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주워들었어요. 민준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네, 누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어요. 식사는 계속 나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대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 식사는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수진이 아버지도 민준이 누나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어요. 민준이와 누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 안에서도 누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민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누나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대요. 누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잖아.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로 걸어가서
소파에 앉았죠. 누나? 민준이가 다시 불렀어요. 민준아. 누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수진이랑 헤어져. 민준이는 자기 귀를 의심했대요. 수진이랑 헤어지라고. 결혼하면 안 돼. 누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누나,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민준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안 돼. 그 애랑은 절대로 안 돼. 이유를 말해줘. 왜 안 되는데? 이유는 말할 수 없어. 누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수진이를 사랑해. 진심으로.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누나가 이유도 말 안 하고 헤어지래? 그게 말이 돼? 민준아, 제발. 제발 뭐? 제발 이유를 말해줘.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그는 평생 누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쳐본 적이 없었대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막는데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다니요.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 누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말 못해? 뭐가 그렇게 큰 비밀이길래? 그냥 믿어줘.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민준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나중엔 다 늦잖아. 나는 지금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누나도 소리쳤어요. 왜? 대체 왜? 민준이도 소리쳤어요. 거실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남매가 처음으로, 그것도 아주 격하게 싸우고 있었죠. 말 못한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이유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라고? 그게 말이 돼? 민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누나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 있었어? 평생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줬잖아.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누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안 돼. 이번만은 못 들어줘. 민준이는 단호했어요. 나는 수진이를 너무 사랑해.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이유를 말해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해 못해. 넌 절대로 이해 못해. 누나가 소리쳤어요. 그럼 말해줘. 말해주면 내가 판단할게. 안 돼. 말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누나가 울부짖었어요. 모든 게 끝난다니? 무슨 소리야? 그냥 헤어져. 제발. 누나가 평생 부탁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싫어.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헤어져? 나는 수진이랑 결혼할 거야. 누나가 뭐라고 해도. 민준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누나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해?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그건 내 선택이잖아. 민준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누나가 소리쳤어요. 내 선택이라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내 선택이라고? 넌 지금 내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동생? 뭐라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말해버렸어요. 평생 숨기고 싶었던,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비밀을요. 수진이는 내 동생이야. 무슨 소리야? 민준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나는 내 누나가 아니야. 누나, 지금 무슨? 나는 내 친엄마야, 민준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었죠.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가 멍멍했고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뭐라고 했어? 나는 내 친엄마야. 누나가, 아니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더 또렷하게요. 17살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집안에서 반대했고 그 사람은 미국으로 떠났어. 나를 버리고.
민준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너야, 민준아? 그럼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야. 우리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대신했어. 나는 딸로, 너는 손자로.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동생으로 자라게 됐어. 민준이는 벽에 기대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견례에서 본 사람, 수진이 아버지.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미국으로 간 그 사람이야. 너의 친아버지야. 아니야. 민준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수진이는? 수진이는 내 이복동생이야. 같은 아버지를 둔. 누나는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미안해, 민준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수진이를 만나기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부모님은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누나는 친어머니였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수진이는 친동생이었어요. 민준아, 말 좀 해봐. 제발. 누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 민준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살아온 게 다 거짓말이었어? 민준아, 부모님은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누나는 엄마였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내 동생이었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게 말이 돼?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내 인생이 뭔데? 내 정체성이 뭔데?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야. 민준아, 나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 17살에 혼자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건 이해해.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근데 그 후는 20년, 30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말할 기회가 없었어. 한 번도? 민준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알 권리가 있었어. 내가 누구인지, 내 부모가 누군지. 그걸 알고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고. 민준아, 나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 지금 이게 상처가 아니야? 민준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나는 수진이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다 불가능해졌어. 왜? 우리가 남매니까. 민준이는 소파를 주먹으로 쳤어요. 이게 상처가 아니면 뭐가 상처야? 민준아, 제발.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건 말이야. 민준이는 누나를, 아니,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이 아버지야. 내 친아버지. 그 사람이 엄마를, 누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엄마는 혼자 나를 낳지 않아도 됐을 거고,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을 거고, 출생신고도 제대로 됐을 거고, 그리고 수진이를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 새 아내 만나고 수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겠지. 근데 한국에 남겨진 엄마와 나는? 우린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했어. 평생을. 민준아,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민준아, 어디 가니? 누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짐 싸야지. 나갈 거야. 뭐? 어디로? 몰라. 어디든. 여기만 아니면 어디든. 민준이는 방문을 쾅 닫았어요. 누나는 방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민준아, 제발.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민준아, 제발 가지마.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준아, 제발. 놔달라고. 민준이가 팔을 뿌리쳤어요. 누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불러? 민준이가 비웃었어요. 평생 누나로 살다가 이제 와서 엄마? 웃기지도 않아. 민준아, 나는 이제 모르겠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누가 누군지. 나는 누군지. 민준이는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민준아, 제발. 가지마. 누나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죠. 누나의 울음소리가 계단까지 들렸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민준이는 집을 나갔어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을, 거짓말로 가득 찬 그 집을. 그날 밤 저한테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훈아, 나 회사 그만둘 거야. 갑자기 이런 연락해서 미안해.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이는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월요일 민준이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더군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겠다는 짧은 문장만 있었어요. 수진이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병가를 냈다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상견례가 있던 그날 이후로 둘 다 연락이 끊긴 거예요. 민준이가 사랑하는 수진이가 친동생이었다니. 민준이가 알고 있던 누나가 친어머니였다니.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가 민준이의 친아버지였다니. 수진이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상견례 당일 집에 돌아가서 진실을 알게 된 후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는 퇴원했어요. 그리고 보름 후 미국으로 떠났죠. 민준이는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그의 사직이 처리됐고 개인 물품들은 택배로 발송됐죠. 2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요. 지훈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이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죠. 전화는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문자로만 연락하자. 어디 있어? 뭐 하고 있어? 다른 도시로 왔어. 새로운 일 시작했어. 집에는 안 갈 거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이는 미국으로 갔어. 제가 보낸 문자에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장이 왔죠. 그게 나았을 것 같아. 서로 안 보는 게. 너는 괜찮아? 언제쯤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 한동안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민준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후로 민준이는 가끔씩만 짧은 문자를 보내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반년, 1년. 민준이는 여전히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새 직장에서 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집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준이 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들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집에는 언제 갈 거야? 그러면 민준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요. 하지만 둘은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연락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둘은 남매니까요. 피로 이어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남매였으니까요. 민준이는 집을 나간 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도 화해하지 않았죠.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민준이가 짐을 싸서 집을 나서던 그날,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문을 닫던 그 순간, 그게 민준이가 그 집에서 보낸 마지막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동생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평생을 거짓 속에 살아왔다는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민준이는 그 모든 것을 안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른 채로요. 그저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거짓말로 가득 찬 그 집을. 사랑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이 도시를. 그리고 민준이는 사라졌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아니, 어쩌면 그저 도망치기 위해,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게 제 친구 민준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해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죠. 민준이와 수진이가 그랬던 것처럼요.